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년간 20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제1강좌 11강인데요. 이 상식으로 쉽게 푸는 정비사업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1, 2, 3, 4, 5, 6 해가지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홀로 소송 옆에 있는 이 제1강좌에서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비사업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채의 주택을 허물고 많이 짓죠. 적게는 몇십 채, 많게는 몇천 채의 호수를 새로운 주택을 짓고 소유자들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모임을 한 다음에 개에서 10명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명이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지방일까요? 상당히 낡았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보면 서울의 무역센터가 보이니까 아, 여기 서울이구나. 근데 서울이 이렇게 낡아 빠진 게 있어? 예. 가락시형 아파트 지금 다 들었었죠? 새롭게 재건축 전의 사진이고 이렇게 공동주택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공급세대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쉽게 해설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여러 명이 모여서 허물고 새 집을 신축하는 순서를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아, 그거구나. 이 용어가 그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죠? 집이 낡아야 돼요. 새 집을 가지고 재건축합시다. 10년 된 거 가지고 재개발합시다.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일단 철거할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용어로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강의,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비구역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춰야만 지정이 된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첫 단계가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10명 모여가지고 한 30명 모여가지고 사업을 할 때 좀 낡아 빠져야만 하지 쌩쌩한 내 집을 왜 허물어 시작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결정도 잘 안 되고 이게 어떻습니까? 뭐 한 100명, 200명만 넘어가도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대표자 뽑자. 그 다음에 대표 모임을 만들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100명씩 200명씩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하고 대표 모임 만들자. 이게 무엇이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조합을 설립하는 걸로 정비사업에는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대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고 조합장, 이사, 감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혼자서 합니까? 사업을? 시공사도 있어야 되죠. 설계사도 있어야 되죠. 컨설팅에서도 뽑아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바로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약 30여 종의 협력업체가 선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자 하더라도 공사하는 회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자문받고 컨설팅에서 뽑는 것처럼 여러 채 수백 명의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이다 라는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했어요. 네 번째로. 설계했으면
설계한 거 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은 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계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관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단계를 건축심의 끝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넣습니다. 여러 채 가다 보니까 혼자 산다 그러면 건축허가만 받아가지고 지 돈 주고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이 건축허가 플러스 사업자금을 내용 안에 넣어야 돼요. 야, 이게 3천억짜리다. 3천억짜리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거기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라는 용어로 안 되고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용어로 정비사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 수립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몇 제곱미터, 옛날처럼 몇 평짜리 몇 세대, 몇 평짜리 몇 세대, 몇 평짜리 몇 세대니까 소유자들 중에서 신청하시오. 갖고 싶은 것 하시오.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남는 거는 따로 팔 테니까 일단 먼저 신청하십시오. 그게 뭐죠? 조합원 분양 신청이에요.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럼 조합원 먼저 신청하면 피형대별로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 아파트 중에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 일반 분양분의 수익을 짠 다음에 예상 수익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분담금을 얼마씩 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42평짜리 신청하면 얼마를 내야 되고 또 58평짜리 신청 얼마냐 이렇게 분담금을 정하는데 그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요거가 사업시행계획은 좀 나은데 관리처분계획 가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명이 모여가지고 500채를 짓는다. 그러면 한 채씩 주고도 남으니까 우리는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일반 분양을 할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200채도 다 줘버릴까? 예. 그리고 도수 추첨대회 뺑뺑이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되어 있는 대로 실시해가지고 동호수를 추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당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계약 체결하라. 이것이 분양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죠? 자, 이제 분양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철거 다 하니까 공사 시작해야 하니까 이사를 가야만 부시고 지릴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속된 말로 버티고 있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사가. 이것이 조합원 이주개시, 세입자 이주개시 단계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사 갔어요. 그럼 철거를 시작하죠. 그리고 착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막 바깥에 가서 정신 살다 보니까 벌써 공사를 다 했어. 3년인데 벌써 뭐 바쁘게 살다 보니 공사 다 했어. 가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준공 인가하고 집으로 들어오시오. 입주하십시오. 라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집 들어와 가지고 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동안 대표자들도 수고했고 조합원들도 돈 내고 이러느라고 수고했어.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자. 이게 해산 및 청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표로내면 첫 번째 정비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물론 추진 단계에서 하는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바로 한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그리고 동호수 추첨하고 분양계약 체결하고 이주 및 착공 그 다음에 준공인가 해산청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은 이 도표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도 보십시오.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서 김조영 검색하면 올라가도록 만들어 드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홈페이지 r119co.kr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